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영 암호화폐 플랫폼을 런칭했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의 성명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플랫폼인 페트리알 리메사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코인을 이용한 송금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는데, 국외 베네수엘라 국민이 베네수엘라 국내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감독 책임자인 조셀리트 라미레즈는 이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소득의 감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현재 초인플레이션에 빠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죠. 네, 라마레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부족하고 암호화폐가 경제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를 촉진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과 세계 경제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각국의 화폐 가치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절하된 국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네, 현재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게 되면 5천여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체류 혹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 콜롬비아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데, 또한 매일 3만 1천여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량,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에 방문한 후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부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석유 많은 국가 하면은 바로 생각되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양으로 세계 1위 규모였다고 하네요. 네, 70년대 석유 파동을 통해서 경제 호황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이죠. 네, 베네수엘라 의회에 따르게 되면 2017년 11월 이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이 130%가 아닙니다. 130만 퍼센트. 네, 130만 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게 되면 2017년 1월 이후 이 1년간 물가 상승률이 130만 퍼센트에 이제 달한다고 하는데, 2019년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1천만 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가 아니고 1천만 퍼센트에 이제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은 정부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번 돈을 송금하기 위해 수수료가 비교적 적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더욱이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제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겠죠. 네, 또 베네수엘라는 전기 요금이 저렴하고 채굴로 버는 암호화폐가 대다수의 국민의 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영 암호화폐인 이제 페트로를 출시한 것이죠. 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먼저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이제 버그를 발견하면 최대 1만 달러의 상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는 자세히 블록체인 내 버그와 취약성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리브라 버그 바운티를 공개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보안상 중요한 취약성과 버그를 발견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리브라 블록체인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네, 리브라는 사소한 문제라도 최소한으로 억제하자는 의도로 다양한 기술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리브라 블록체인 보안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 백서 발표 이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소식들 중 하나이죠. 네, 전 세계의 리브라 죽이기의 이후 페이스북 리브라가 정식 출시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리브라 버그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정식 출시하겠다, 우리가 생각한 기한 내로 출시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내걸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죽이기보다 왜
리브라 프로젝트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 후에 그에 맞춰 정책 방향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영국 은행의 총재 마크 카니 같은 경우 글로벌 기축 통화로 미국 달러 대신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영국도 리브라 주기기에 동참을 했던 국가인데 마크 카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통화로 글로벌 기축 통화를 대체해야 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었죠. 네, 지금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1000억 위안 하나로 치면은 약 17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추진하는 등 달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축통화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디지털 화폐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화폐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 작년 이맘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크게 성장한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하락하면서 1230만원대, 이더리움은 0.4% 하락을 하면서 22만 5천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6% 하락을 하면서 324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68.9%로 아주 막강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잠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요 정보는 아니지만 리플 리치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리플 보유자 중 0.01%가 1423만 1299개의 XRP를 보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XRP 재산 분포의 추세선을 감시하는 XRP 리치 리스트의 최근 3개월 동안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전체 XRP 계정 중 0.01%만이 1423만 1299개의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잔액은 6월 3일에서 이제 8월 26일 사이에 384만 8천 달러, 약 46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치는 이제 에스크로락된 XRP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0.1%는 72만 3,050개, 0.2%는 34만 4,523개, 0.5%는 13만 3,508개, 네, 1%는 6만 7,781개, 2%는 3만 784개, 3%는 19,552개, 4%는 12,208개, 5%는 이제 9,575개, 10%는 2,628개입니다. 네, 본인들이 이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본인들이 리플 XRP에 이제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재 리플 XRP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XRP 투자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오는 호재만 보면 벌써 만원을 넘어서 10만원도 우스워야 할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운동이 지금 리플사 XRP 그만 좀 팔아라, 이런 청원과 소송이 나오는 것이죠. 네, 정말 많이 지치신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행보를 보게 되면 성실하게 사업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2에서 3년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가시적인 성과는 가격 상승이죠. 네,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 것이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 기업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7개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독자적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준비가 돼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안에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네, 이름이 거론된 7개 이제 곳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 2곳과 중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니온페이 등이 포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위 3개사와 메가뱅크인 즉 중국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도 이 통화를 받는 최초의 기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7개사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13억 명의 중국 시민이나 위안화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 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용 가능해지기를 원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은 이 디지털 화폐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용 가능해지길 원한다. 네, 최근 중국의 CBDC 즉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보이죠. 네, 그 첫 번째 이용 기업도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7개사라고 합니다.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 등은 모두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죠. 네, 알리바바는 익히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인식이 되는 기업입니다. 거의 구글 입사와 동급으로 생각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많을 정도로 초거대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시가총액 또한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21조 6,6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직원 또한 44,796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페이 또한 이제 중국 을련 유한공사가 운영하는 중국의 신용카드 및 은행 결제망입니다. 이러한 초거대 기업들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그 밑에 딸려있는 하청 기업들 또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중국 CBDC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할 텐데, 이에 따른 미국의 대안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이제 자체 CBDC 발행이나 아니면 리브라로 대체하겠다고 언급하게 되면 그것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이제 페러티 소속 개발자 웨이탕을 인용해서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이제 페리티 준비 지연으로 인해서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알고리즘 관련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연기가 될 수 있다면서 업그레이드를 구현 위해서는 페리티는 최소 9월 6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EIP 즉 이더리움 개선 건의를 늦게 받아들인 것도 원인 중 하나인데, 이제 대규모 코드 리팩터링을 이스탄불 EIP 구현 전에 병합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 핵심 개발 회의에서 첫 번째 논의된 주제가 이스탄불 하드포크 로드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세레니티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하드포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되면 2019년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11월로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 과연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될 시에 이더리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본의 이제 모넥스 회장이 일본이 미국보다 더 암호화폐 친화국이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롱에스의 2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일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무회사 모넥스의 그룹 회장 겸 CEO 마츠모토 오키가 굉장히 앞에 미사여구가 기네요. 네, 아무튼 이 마츠모토 오키 씨가 암호화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온화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오는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에 일본에 시찰하러 온다. 그때까지 일본 금융청이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결국 미국보다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내년에는 이제 파생 상품과 증권형 토큰 공개 즉 STO에 관한 규제가 명확해질 전망이라며 이에 맞춰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인보다 위험 자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가 전무후무한 상황으로서 이 분야에서 기여가 매우 크다. 반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기관 자본 비중이 큰 편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네요. 네,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이번 연도 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갈팡질팡하면서 중국에도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일본도 그러는 사이 치고 앞으로 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스탠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속 시원히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제도 정비라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네, 2017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를 지불 서비스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도 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에게 15%에서 5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3월에는 가상통화 교환 업체와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ICO와 STO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2017년 4월부터 일본 금융청 FSA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손도 못 쓸 만큼 우리나라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도 왜 글로벌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지 살펴본 후에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팀에서 이제 암호화폐 교육용 VR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크립토 스페이스라는 거를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VR 게임은 이제 암호화폐가 생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과 이오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총 5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데요. 게임에까지 암호화폐가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만 한 게 없죠. 네, 이러한 이제 많은 교육적 플랫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와 게임의 접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에드라 코리아 대표는 게임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게임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투자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게임용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포르테와 리플이 운영하는 개발자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스프링이 블록체인 게임 확산을 위해서 1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1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만큼 게임은 암호화폐 산업의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인데 앞으로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30포인트보다 2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아주 그냥 개미 똥구멍만큼 회복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는 0이면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2포인트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 투자하기 무섭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월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8월 안에 한 적어도 60 이상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4.11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24.43원입니다. 네, 0.3원 올랐네요. 뭐 이 정도면 상승한 것도 아니죠.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러한
이러한 지금 하락이 정말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어서 강력한 상승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